이번 이란에서 말도 안 되는 사상 초유의 폭설 사태가 벌어지며 대대적인 긴급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는데 급격한 기후변화에 당황한 대부분의 이란 사람들이 뜻밖의 발언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이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외치기 시작한 건데요. 폭설이 터짐과 동시에 한국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며 한국으로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겨울에 터진 폭설 사태에 한국인들의 도움을 바란다. 또한 부족해진 물자에 한국인들의 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반응을 제일 많이 보였습니다. 이란에 엄청난 폭설이 내리며 대대적으로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란 중북부 지역에 이례적인 혹한과 폭설이 강타한 건데요. 공공기관 운영이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학교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란 통신 매체에 따르면 수도 테헤란 초중고등학교 전역엔 휴교령이 내려지며 모두 긴급하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 시험이 예정된 수업조차 중단하며 모든 학교 수업을 휴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긴급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 지역의 모든 관공서는 정규 인력의 절반만 근무했고 평소보다 2시간가량 퇴근 시간을 앞당겨 버리기도 했습니다. 은행과 민간 기업도 정규 근무 인원의 3분의 1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임시 휴무를 줬습니다. 테헤란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부분적으로 운영되지만 병원이나 긴급부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한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란은 단순히 사막지역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란은 국토 대부분이 고지대이고 사막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중동하면 석유가 떠오르고 석유나는 곳은 사막이나 황무지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란의 겨울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이란 겨울은 눈도 오고 스키장도 있어 실상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이란에서는 매번 겨울마다 겪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는 많이 나오지만 자국 내 정유시설이나 정제기술이 좋지 못해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 겨울만 되면 이란 현지 언론들은 난방용 가스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 혹한과 폭설 사태가 심각해지면 난방가스가 부족해지자 한국의 겨울을 보고 배우 한국의 난방시설을 따라하자는 이란 여성 마흐니 이마사가 쓴 글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다들 큰 피해는 없길 바랍니다. 이번 혹한 폭설 사태를 겪으니 제가 오래전 머물렀던 한국에서의 일이 떠올라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전 어릴 때부터 경영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경영학을 전공할 수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던 저에게 유일한 인생의 낙은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교를 입학한 뒤 참가한 신입생환영회에서 한국 문화에 관한 퀴즈를 전부 맞춰 우연치 않게 한국 문화를 잘하는 아이로 기억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한국에 정작 가보지 못한 채 한국 문화만 알고 있는 아이로 기억되는 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만족하지 못하는 한 명의 아이로 기억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전 꾸준하게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를 접하며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정말 놀랍고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한국은 경영학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에 너무 가보고 싶었던 전 부모님과의 오랜 상의 끝에 결국 한국대학을 다니기로 했고 다음 달 곧바로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첫 여행이고 어렸다 보니 막상 겁이나 혼자 가긴 무서웠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한국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대학을 가지 않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5일 정도는 괜찮다며 흔쾌히 저랑 한국으로 가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는 11월로 겨울이었는데 눈이 한참 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부모님께도 비밀로 했던 거라 처음 말하는 건데 스키가 취미였던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어 공부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스키장부터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1박 2일로요. 장비 대여료와 리프트 이용료가 생각보다 매우 비싼 편이라 놀랐지만 이왕 처음 여행 온 한국 스키장이니만큼 돈은 생각하지 않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점심에 들어가 저녁까지 8시간 정도 놀고 나니 몸이 지쳤는지 슬슬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신나게 노느라 몰랐는데 넘어지면서 눈이 들어와 몸이 많이 젖어 있기도 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면 밥을 어떻게 먹을지 헤맬 것 같아 밖에서 밥을 사 먹고 들어가려고 간단하게 음식들을 찾아보니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던 떡볶이와 오뎅이 보였습니다.
동생을 설득해 곧바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자리가 없어 밖에 서서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그때 감기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반 정도 먹었을까요? 정말 몸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떨리기 시작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히도 스키장 바로 옆에 숙소가 있어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 문을 열자마자 몇 분간 깜짝 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순간적으로 방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채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을 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가 바닥을 밟아보니 열기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바닥에 누울 수밖에 없더군요. 공부해보니 한국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온돌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발전된 지금 한국의 난방은 각 세대 내에 보일러라는 여론을 설치하여 난방하고 있더군요. 제가 한번 겪어보니 우리 이란이 한국의 난방 문화를 제대로 전파받는다면 더 이상 겨울에 가스 부족으로 집안에서 벌벌 떨며 지낼 일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글에는 중동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한국 경험담이 댓글로 달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3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동을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야간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두꺼운 파카를 입어야 할 정도로 매우 춥습니다. 한낮에 워낙 덥다 보니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온도차가 심해서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20도 같이 느껴집니다. 한국의 바닥 난방이 정말 그립네요. 이란이 다른 나라보다 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겨울만 되면 사람들 전부 겨울 파카부터 긴팔옷까지 전부 구비해서 야간에 입고 다닙니다. 한낮에야 반팔 같은 걸 입지만 워낙 더워서 반팔 입으면 팔 부위가 자외선에 벌겋게 익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더워도 긴팔을 입습니다. 한국의 바닥 난방 이야기를 얼핏 들어보긴 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나온다니 정말 부럽네요.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바닥에서 열기가 나오는 문화가 몇십 년 전부터 쓰였다니 대단한 민족이네요. 저도 한국 난방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침마다 어떻게 일어나 출근을 하고 등교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천국에서 나와 출근이라니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요즘 한국과 교류하지 말라던 이야기가 있던데 한국이 기술력을 전파해 줄까요? 이건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란에서 한국 난방 기술을 전파받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앞으로 가스 부족 때문에 집에서 고통받을 사람들이 없어 보이네요. 한국인들이 이란으로 많이 놀러 왔으면 좋겠네요. 이란도 겨울엔 춥습니다. 이란에서 한국의 난방 문화를 접하고 충격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국의 난방 문화가 전 세계 널리 알려져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